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채한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설 앞두고 만나니까 조금 마음은 여유로운 것 같은데 전국은 여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재밌는 또 포스터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야. 네, 너무 감사한 게요. 마음에 드세요? 김준일 평론가님보다 제가 얼굴도 작고 키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 사진 장성철 소장님 잘 나왔더라고요 정말. 네,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윤인고를 중심으로 좌성철 우준일 이 투톱이 확실하게 전면에 나선 것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간판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예. 지금 이거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유튜브로 보시면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이 장면이 어떤 이제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를 좀 패러디해서 우리가 이제 청취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매우 뼈를 갈아가지고 저희가 청취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장 소장님 혼나야 돼요? 혼날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뼈는 여기서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정청래 대표, 우리 장동혁 대표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됐어요. 네. 네. 장동혁 대표가 안 가겠다고 해서 이 모임 자체가 아예 무산이 된 겁니까? 무산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따로 혼자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다 모양새가. 원래 취지가 여야 대표 모셔가지고 설 연휴 앞두고 민생 경제도 챙기고 관세 문제, 지역 통합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논의해 보려고 했는데 모양새가 안 되니까 그냥 이건 취소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는 왜 취소했느냐. 왜 안 가겠다고 한 겁니까? 이게 이제 내막이 있고 하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적인 거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제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제를 그렇게 강행 처리하는 게 어딨냐. 우리가 지금 반대했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퇴장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냐. 이거는 여야 협치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분입니다. 내막은 뭡니까? 전환길 씨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전환길 씨가 페북에다가 아침에 한 9시쯤에 아니 내가 지금 고소고발 사건 때문에 지금 경찰에 출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만날 때냐 정신 차려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거를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취소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믿고 싶진 않은데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창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환길이 타이밍을 잘 맞춘 건가요? 뭔가요? 그런데 전원길이 얘기했다고 안 갔겠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게 신동욱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를 불러 아름다운 화면을 찍기 위한 연출극에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를 우려한 이재명 무죄 법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청 갈등, 민주당 당청 갈등이 있었는데 좀 정부 여당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이 들러리를 세우고 모양새를 좀 이렇게 소통하려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미 어저께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정청래 이재명 두 분이 더 급해 보이는데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기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재판 소원 이 문제도 좀 있었고, 근데 저는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번 이제 오찬이.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국회 입법 속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를 2주간 3번 국무회의에서 할 정도로 국회에 좀 당부도하는 것도 있고 5달 만에 만난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 그리고 지금 당청 관계가 좀 갈등 상황이 있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화해 제스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두루 대통령은 봤을 테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 친명들의 공격이 매우 거세기 때문에 대통령이랑 손 한번 잡는 거 이것도 필요했을 테고 장동혁 대표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본인 요구사항 얘기하면은 대통령한테 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또
각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이제 윤어게인하고 절연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계속 기사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걸로 기사를 좀 바꿔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각을 세우면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데도 대화를 거부한 야당 정치인 지도자 이렇게 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근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치력이 없습니다. 정치인이잖아요. 야당 지도자잖아요. 네. 그럼 정치를 해야죠. 지금 얘기한 뭐 다른 최고위원들이 왜 가지 마라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대통령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대통령님 두 분 사이 안 좋은데 제가 두 분 사이 좀 화해 좀 시키려고 이렇게 좀 어려운 걸음 했습니다. 제가 뭐 들러리스러 왔어요. 네. 이렇게 좀 웃음으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도 아니 대통령님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리를 걷어차 버렸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제대로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만약 그런 내용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다 아니라면 전환길 씨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가 가지 말라 그래서 가지 않는다고는 얘기는 안 했고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등 뒤에 칼 숨기고는 악수 못해. 네, 라고 불참하면서 이렇게. 아니 그럼 어제 딱 이제 제의가 왔을 때 그러면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당의 전략기획가들하고 딱 모여가지고 자 이거 제의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는 게 낫냐? 가는 게 안 가는 게 낫냐? 이걸 어제 결정 내리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아유 갈게요. 약속까지 해놓고 대통령과의 약속 뭐 저렇게 걷어차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 대표 정도라면은 뭐 최고위원들과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정무적인 판단으로 내가 갈게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결정을 못 하는 건가요? 그거는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해 볼 게는 변명인가? 근데 이거는 장도혁 대표의 실책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면 만약에 걷어차려면은 어제 걷어찼으면 됐잖아요. 이게 꼭 지금 재판 소원을 강행 처리하고 뭐 이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한 거가 정말로 명분인가? 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건 또 오히려 이런 강행 처리한 내용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이목이 다 여기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문제 있는 건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당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정치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의 요즘 이름을 가지고 고장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고장? 예, 고성국, 네, 장동혁 그래서 고장 정당이다 아니다 장고 정당이다 그랬는데 고장 전 정당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고장 전. 예. 좀 말이 희한하네요 조합이. 예, 고장 나기 전 정당. 예, 고장 전 정당 그래서 고성국, 장동혁, 전한길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당을 이끄는 것 같다. 예. 네. 어쨌건 국민의힘은 또 오늘 오후에 있는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또 밝혔네요. 그러니까 야당은요 국회에서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대한야당으로서 이미지도 줄 수 있고 본인들이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맞지 갑자기 수업 거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이 구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준이 낮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이 이제 됩니다. 예. 고성국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장동혁 정치를 실현시켜줄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성국 픽이라고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은 전환길 고성국 씨에게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깝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이 하마평이 계속 오르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탄핵 과정 중에서도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거의 동등한 비슷한 수준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냥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저 사람 시켜놓으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일을 해낼 수 있겠네. 그 생각인 거예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윤어게인 세력 그룹.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통령의 인재 풀
그 안에서 지금 한 명씩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천을 관리하는 게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뭐 이런 거에서 한 뭐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뭐 이런 거 있어요. 김영선 의원 뭐 공천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공관위에서 위원들과 함께 공관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휙휙 뒤집어져요. 그때 이제 저기 누구였죠? 김진태 위원장이었잖아요. 재보궐 같은 경우 2022년 지방선거 때 재보궐 위원장은 이제 공관위원장은 김진태 의원이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성을 줘야 된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는데 이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거기 창원 사람도 아닌데 왜 창원에 공천을 하냐 막 이러니까 이번에 여성이 너무 없어. 우리가 지금 너무 여성 친화적인 정당이 아니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됐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분위기를 확 바꿀 수가 있다. 뭐 여러모로 그런 거 역할이 중요하고 근데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저게 보기에는 그렇게 저는 나쁜 픽은 아니다라고 봐요. 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윤석열 잠깐만요. 탄핵 과정 중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는 현실적인 대안 중에서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친한계를 뭐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력 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한돼 있는 거고 이정현 전 대표가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잡음이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도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보면은 있는 제한된 인력풀 안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다만 이분이 공관위원장이 돼서 지방선거를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냥 뭐 큰 무리 없이 공천하지 않을까 그 생각 들어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세냐면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룰을 정할 수가 있어요.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자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룰은 당원 70, 일반국민 30 이런 룰을 공관위에서 정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는 비토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을 올렸는데 윤인구라는 분을 올렸는데 윤인구 안 돼라고 최고위원회에서 거부했어요. 근데 공관위에서 투표를 해요.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은 그냥 확정이에요. 최고위원회 의결도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관위원들의 권력이 상당히 센 편이다. 정정 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이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순간 헷갈려가지고 소송 들어올 뻔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에 소송 들어요. 저는 그냥 윤상현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럼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 국힘 당명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3월 1일 날 발표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어젯밤에 어디 저 박재홍 한판 승부 가서 네. 청기 누설을 했다는 장 소장님께서 그런 거 많은데 이제 어제 아니 하루만 잡고 여기서 하시지. 박재홍의 네. 한판 승부가 우리 윤인구의 모든 정보 여기보다 출연료를 3배를 더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연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정보도 얘기하고 저희도 좀 그렇다.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걸로 결정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유력한 안이다. 뭐예요? 공화당이라고. 그냥 뭐 앞뒤 없어요. 뭐 그냥 뭐 자유공화당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화당이 가장 유력하다. 그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정치권에 30년 있으면서 여기저기 있는 분들과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술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인맥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하나씩 두 개씩 알려주면은 저 먹고 살으라고 방송에서 먹고 살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과연 만약 이게 맞다면 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집권당의 이름이 공화당이었잖아요. 민주공화당이었죠. 네. 그게 또 유신 정권 때도 공화당이었고 과거태행적이란 말이에요. 독재의 냄새가 좀 나고 낡음. 그 미래를 상징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글쎄, 공화라는 단어는 상당히 좋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의미보다 어느 시대를 주는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먼저 얘기를 해버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장성철 소장님이 보수가 맞는지 좀 궁금해요. 왜요? 왜? 사건권 비판하고 아니요. 아니, 공화당이 그렇게 나쁜가요? 이미지가 나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도 공화당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는 사실 미국 공화당이 구테타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독재했어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은 무슨 이름을 해도 조롱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공화당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이상한 거 붙이는 것보다 그냥 심플하게 공화당.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공화당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정희가 연상된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 많은 보수 정당이 공화주의를 표방해서 공화당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다당제긴 하지만 사실상 양당제로 수렴되는 게 많으면은 심플하잖아요. 미국 민주당, 공화당, 한국도 민주당, 공화당. 그러면 딱 이렇게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박정희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우려하는 거는 이 공화주의라는 게 제가 뭐 정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공화주의는 결국은 공화잖아요. 가치 공자의 화팔자.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뭐 그 공화주의의 역사를 보면은 견제, 균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사실은 이 공화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한쪽에 실리지 예.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성하고 맞느냐.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좀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호개인만 끊어내면은 사실은 다 해결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예. 아닌데 진짜 쉬운 길로 가야 되는데 뭐 장 소장님 하나 추천하고 싶은 뭐 당명 있습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뭐 탄핵당한 국민의힘 당명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나서 예전에 미래통합당에서 네. 국민을 바꾸고 나서 국민들에게 새롭다라는 이미지를 줬고 선거도 다 이겼거든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엔 졌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쁜 이미지가 아닌데 왜 그걸 일부러 바꾸려고 그럴까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신동국 최고위원이 최근에 얘기한 건데 국민의힘이 영어로 하면은 피플 파워 파티잖아요. PPP. 이게 외국에서는 다 좌파 정당이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피플 파워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인민의 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좌파 정당으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기 때문에 조금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걸 다 보다는 이 나라 안에서의 그 입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당 윤리위에서는 고성국 씨 탈당 권유 징계 내렸고 중앙당 윤리위에서는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보 천치들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의 가장 근본 원리는 뭐냐면 대화 타협 조정이에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안 듣고 발로 차서 당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정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제 운영이 될 때 계속 이제 사법부 판결 이런 거에만 상당히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거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처럼 거기만 바라보면은 과연 그 나라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현재 이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당원 당규, 법적 그런 것에만 몰두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암울해요. 정치는 정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9일 날에 김종혁 최고위원 제명이 확정됐어요. 그렇죠. 예전에 탈당 권유를 했는데 10일 안에 이제 그게 탈당을 안 하면은 제명을 하거든요. 9일 날 제명 확정 김종혁. 10일 날 갑자기 밤에 그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탈당 권유 이거 같은 거거든요. 제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1일 날 배현진 중앙당 윤리위에서 소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일같이 지금 뭔가 이벤트가 지금 이 윤리위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장성철 소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정치가 아니죠 이거는. 그럼 법조인이 많아서 뭐 이런 거를 뭐 좋아하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거는 그냥 다 죽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6.3 지선은 뭐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뭐 뻔하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데이터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 안에 치러진 선거는 여당이 대승을 해왔어요. 그게 이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4개월 텀이었는데 거의 범보수가 200석이 그때 민주당이 81석밖에 못했어요 그때. 네. 그리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때는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TK 2석 빼놓고는 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그 2022년 대선, 2022년 그 3개월 뒤에 지방선거 이것도 국민의힘이 싹쓸이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아니 어제 조경태 의원이 나와서 지금 현역 지자체단체장들이나 후보자들도 굉장히 지금의 국힘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선에서 불리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안 싸워도 불리한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 윤호개인하고 손 잡았느냐 뭐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 그래서 매우 높은 확률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예. 그 이제 어제 장동현 대표가 대구에 중심지, 그러니까 민심의 중심지인 서문시장을 갔잖아요. 네. 되게 평가가 썰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에서조차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여러 같은 성원, 응원 이런 것들이 없고 또 그 보수 중심지에서도 국민의힘 정신 차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어제 보여줬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과연 이렇게 지지층 결집 그리고 윤호개인 세력을 계속 당직에 임명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과 망상이죠. 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추진을 안 하기로 했고 향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 통합이 잘 될까 좀 의구심이에요. 이건 무엇을 위한 지선을 위한 연대입니까? 선거를 위한 연대 그리고 이제 당 통합을 위해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겠다 이런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선거 연대에 이제 특히 민주당 계열의 이제 선거 연대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예를 들면은 진보당 계열하고 같이 이제 연대를 한 적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그러면은 역사를 보면은 아예 당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있어서 아예 조율을 해가지고 후보를 안 내버리고 이거는 여기가 가져가고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고 단일화 복잡하지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개별 지역구에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단일화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당 차원에서는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당 차원에서는 지금은 아직은 현재까지는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통합을 할 거니까 저희는 사실상 민주당 사람입니다. 저희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쇄빙선이 돼가지고 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조국혁신당도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격전 지역에서는 이제 단일화를 개별로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조국 대표한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공천권을 또 주는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내 친명들이 대거 반대할 거예요. 그게 지금 조국 대표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도 돼도 안 되고 저도 돼도 안 되고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면은 통합얘기 들어갈 수가 없고 바로 당대표 선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차기 당대표한테 맡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또 이게 될 거냐? 저는 총선 전까지는 이거 다시 되기 힘들다. 네. 저도 김준일 평론가님 생각과 비슷해요. 뭐 통합이라든지 합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이잖아요. 네. 이걸 줄이면 연통이잖아요. 연통. 연통은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만 피우고 실질적으로 밥은 지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이제 합당을 하려면 연대와 합당을 위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도 지금 합당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얘기나 나눠보자라는 거고 김준일 평론가님이 쇄빙선의 역할 얘기하셨지만 이미 얼음이 다 녹았어요. 네. 이제 내란 심판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19일 날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얼음이 다 녹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선을 넘은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가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게 이제 손가락 혁명단, 손가락 혁명군 막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지지 그룹이거든요. 그분들이 친문 친노 세력과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대표 시절에 그것이 부담되니까 손가혁을 해산해라 이러니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 그룹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금 손가혁이 다시 부활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이 발언을 듣는 순간 대통령이나 이 친명 그룹들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국 대표께서 조급한 표현으로 좀 너무 성급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좀 이 상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합당에 대해서 답을 줘라고 막 협박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통합파 합당파들이 잠깐 청청래 대표 당신 말이야 지금 조국 대표랑 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치고 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결정의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는 조금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좀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는 게 좀 통합이나 합당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강덕구 최고위원의 SNS 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올렸다가 뭐 빛의 속도로 삭제했다고. 네. 이게 뭐 당무 개입도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당무 개입은 사실 이제 정치적 언어와 이게 법적인 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 뭐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는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해 가지고 출마자 친박들 여론조사를 돌려서 불법성이 명확했는데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인다고 당무 개입은 아니다. 대통령이 뭐 관심도 있을 수 있죠. 당일에 그런 거고 강덕구 의원은 이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줄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제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건지 총리는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건지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가장 유력한 가설은 김민석 총리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를 지금 페이스북에 잘못 올렸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팻핑거 이게 손가락 뚱뚱한 손가락 지금 사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좀 약간 파장이 커진 상황이에요. 네. 네. 그 지금 뭐 여야 모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강성 유튜버들의 선동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코너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저 장성철이 나오는 네. 코너만 보시고 강성 유튜버들 방송은 보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말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